네, 어젯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뒤 하루가 지났습니다. 헌재 선고에 대한 불복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친박계인 한국당의 조원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다리를 다쳐 몸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삼성동 사저의 상황은 어떤지 뉴스톱10이 정한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젯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야밤 퇴근을 바라보며 국민 앞에 뉘우친다는 말 한마디는 구사하고 진실을 운운하시며 사실상 불복이나 다름없는 선언을 했습니다. 성공, 반성, 통합, 메시지는 끝내 없었습니다.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사저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를 출발한 게 어제 저녁 7시 15분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7시 45분에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4시간 강경석 기자 정리를 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로 복귀는 굉장히 긴박하게 정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참모들은 사실 일요일 당일날 사저로 가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네. 오후 한 5시 45분경에 대변인 명의로 엠바고를 걸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네. 6시 반경에 청와대를 나설 것 같다. 네. 그러면서 6시 반부터는 청와대에서 참모들 한 500여 명과 악수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 한 45분가량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출발해서 삼성동 사저를 도착한 시간이 그림에 보신 대로 어제 저녁 7시 37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일부 의원들과는 뭐 개인적인 어떤 환담도 일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네. 사실 사저로 같이 동행한 의원들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어젯밤 1시 가까이 됐을 때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새벽 1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본인이 머문 것으로 추정되는 2층에는 어젯밤 11시 50분경에 네.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 취재기자에 따르면은 11시 50분경에 2층에 있던 불은 소등을 했고 예. 1층 나머지 경호 인력들이 머물고 있는 1층에서 소등 시각은 오늘 새벽 1시 정도였던 걸로 저희가 취재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는 5시부터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네. 사저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지만 나온 사람들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아침에 물도 2통이 들어갔고 예. 또 식사도 일부 배달이 됐지만 박 네. 전 대통령 식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경호 인력들의 아마 식사였던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경호 인력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취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을 시켜 먹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저로 돌아가는 복귀가 굉장히 긴박하게 결정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아직 경호동 건물들도 매입이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사저 주변은 경호를 이유로 정부에서 건물들을 몇 곳을 매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시야가 잘 확보되는 곳에 경호 인력을 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인 경호 관리인데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삼성동 사저 주변은 사실상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서 네. 방금 오늘 아침과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 의원님. 예. 이 궁금한 게요.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갈 때 미소를 지으면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드는 표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저를 떠날 때에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떠났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심각한 표정일 걸로 알고 네. 혹시라도 이 너무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어떤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지지자들을 만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밝은 표정이었고 네. 저기서 다른 지지자들 약간 골목 왔다 갔다까지 한 7, 8분 걸렸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과연 탄핵을 당해가지고 파면이 돼서 돌아가시는 대통령인지 네. 아니면 정상 퇴임하는 대통령인지 거의 모를 정도였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드는데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내심의 마음은 네.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네. 다만 저 안에 들어가서는 다른 의원들 얘기로는
많이 울어가지고 네. 옆에 화장이 다 지워졌을 정도라고 하니까 밖에서 국민들 앞에 어떤 슬픈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저 앞에서는요, 민경욱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동 골목에서 발표한 이 입장 발표, 22년 전 연희동 골목에서 발표를 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믿고 청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화면에 보신 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골목 성명. 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뭐 골목 성명을 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어쨌든 두 분이 모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즉 전두환 전 대통령은 당시에 검찰에 나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거였고요. 골목 네.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파면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인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민경욱 전 대변인, 지금 현재 의원이죠. 의원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모른 게 아닙니다. 네.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가 된다는 걸 알았지만은 예. 이거는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어떤 죄가 과연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자체를 저는 잘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고 있다. 아하. 내가 죄 지은 것인지 안 지은 것인지 이게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오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가면 밝혀질 것이다. 저게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은 아직도 사실관계를 잘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게 어떤 법에 어떻게 적용이 돼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점과 같은 점 짚어봤는데, 자, 그런데 어제 민경욱 의원이 대독한 골목 성명,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모진이 써준 내용일까요? 아니면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밝힌 내용일까요? 제가 듣기로는 민경욱 의원이 사저 안으로 들어가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메시지를 적어서 나와서 발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아하. 어제 그 민경욱 의원의 얘기에 따르면 네. 본인이 이제 2층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이제 뭐 윤 전 전 행정관 같은 경호 인력 두세 명과 본인이 네. 이제 2층에 같은 방에 서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불러주는 메시지를 본인이 직접 받아 적고 그걸 들고 나와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다. 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사저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드러낸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말을 할까, 그리고 어떤 입장 발표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민경욱 의원이 대독한 짧은 입장.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언론에서 말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본인이라면,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하 의원님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만약에 했다면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국정 마비가 돼서 네. 탄핵 사태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국정의 최고 지도자였다면 당연히 먼저 국민에 대해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메시지를 발했다는 거. 네. 크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설령 자기가 승복하든 안 하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되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했느냐, 위배했느냐, 안 위배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다는 거, 저는 이게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전히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하고 촛불이 여전히 지금 이제 같이 아직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촛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네. 태극기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이때 그거의 유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태극기 집회 참가자한테 그동안은 고맙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경석 기자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취했다면 저는 차라리 침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제 그 현장에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물이 흐르는 표정까지는 봤지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나온 그 대동 메시지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본인이 실제로 의원 시절에 200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에 이제 세종시 세종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을 텐데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부정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까지 국회 공식석상 앞에 나와서 연설까지 했었습니다. 네. 당시 13년 전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제 박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네. 이제는 국민들이 통합해야 될 때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재열 변호사의 생각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시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청와대를 떠나던 시점, 그러니까 사저에 가서가 아니라 청와대를 떠나던 시점이 국민 앞에 대통령으로서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승복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헌법재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의 혼란에 대해서만큼 더 이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서 사상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멈춰주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 정도는 드렸어야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보 편집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짧게 드라마 제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저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끝냈으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끝났을 것을 끝에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는 사족을 붙임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에 승복을 하는 게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자,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면 검찰 조사에서 크게 불리해지는 면이 있습니까? 그게 수사를 받는 게 크게 불리하다 법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요. 네. 최소한 여론의 추이를 바라봤을 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사실 지난해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했던 부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조석에 대해서 기소를 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그대로 옮겨서 국정농단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을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형사재판이라든가 검찰 수사관에서 번복을 하게 되면 여론의 문매를 맞을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게 논란을 일으킨 것 자체에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네. 사실은요,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인정을 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건 재판에 가면은 증거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승복하지 않은 거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지자들한테 계속적으로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앞으로도 내가 싸울 테니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입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과를 한다, 승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돌아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골목 성명을 남기고 고향인 합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수사를 위해서 강제 구인돼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혹시 사저에 있더라도 검찰 수사를 위해서 강제 구인될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검찰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 네. 소환이 있으면 응해야 하는 거고 네.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구인도 가능한 상황인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하나의 차이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는 주변에 정치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지지자들이 있을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 중에서 드러내놓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막았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집회에 나온 인원만은 6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집회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하종대원 설명하신 것처럼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준다면 네. 그 검찰의 강제 집행에 막았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강경석 기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저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있었다. 특히 조원진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들어왔죠. 사저 안의 상황과 모습은 어땠답니까? 저 화면이 지금 이제 오늘 오전 10시경 조원진 의원과 윤상현 의원 두 네. 명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러 사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공교롭게 사실 제가 오늘 윤상현 의원이랑 점심을 먹기로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본인이 저기 가게 돼서 아하. 못 올 수도 있다. 네. 이러면서 사실 제가 알게 되면서 뭐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졌는데 네.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다. 아하. 거실이 너무 춥다. 네. 뭐 상황 점검과 위로차 방문했다. 별다른 얘기는 안 하셨다. 그리고 저 얘기 외에도 발목을 접질리신 것 같다. 아, 몸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발목을 다친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어제 사저로 들어갈 때 발목을 살짝 접질렸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일부 언론사에는 그 영상 장면이 잡히기도 했는데 네. 그래서 어제 집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봤더니 썩 적응을 잘하고 계시는 모습은 아니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조원진 의원이 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계단으로 올라갈 때 보면 살짝 주춤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걸을 때 불편한 듯 저는 듯한 모습이 살짝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 발목을 접질린 것 때문에 바로 순간이었군요. 이 순간에. 네, 저기서 지금 살짝 움찔하시면서 넘어질 뻔한 걸 양쪽에 수행하는 분들이 잡아주시는 장면까지 저렇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네, 잡아주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그 장면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저로 이제 지지자들을 등 뒤로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현관으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자, 동그라미 불을 보시면 예, 멈칫하면서 발목을 접질리는 그 순간의 모습이군요. 저 때 이제 발목을 좀 다쳤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예전에 박 전 대통령이 사실 해외 순방을 나가셨을 때 한복을 입고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한번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당시엔 국가 원수기 때문에 그 장면을 반복해서 쓰지는 않았지만 네네.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제 저녁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이 결사대까지 만들어서 사저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요? 예, 지금 뭐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밤에는 아직도 여전히 춥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젯밤에도 얼핏 보기에도 한 50대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 사저를 지키면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오후 2시 그 사저 앞에서 지금 나온 대로 친박 성향 지지자 30여 명이 앞으로 우리가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를 결성해서 사저를 지키겠다라는 네.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저기 모여서. 예, 저기 모여서 이렇게 순찰하면서 지키겠다라고 하는데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뭔가 응원. 아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마 제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직 그 사저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원진 의원이 전해준 내용 말고는 특별하게 아직 없습니다만, 그런 사저 내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는 이게 한 147평 정도 되는 대지에 네. 연면적 한 96평 정도 되고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재는 아마 박 전 대통령이 2층에 개인 공간을 마련해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네. 1층에는 아직 경호동을 마련하지 못한 경호 인력들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2층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래서 2층 계단,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저 네. 계단을 올라오면 침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민경욱 의원이 저 침실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들었다는 게 민경욱 의원의 설명인데 아하, 여기서 어제 그 골목 성명의 내용을 받아 적은 그곳이군요. 그런데 민 의원 얘기로는 워낙 준비가 급했던 탓인지 저 침대 커버, 비닐 커버도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아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널A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 자리를 잡고 며칠째 지금 사저 분위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저 취재를 하기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지금 다른 언론사들도 일부가 저런 식으로 옥상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격앙된 분들이 또 아하. 옥상에서 취재하는 취재진들 향해서 욕설도 하고 네. 또 저지를 하기 위해서 옥상까지 올라가시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이 경호 인력을 투입해서 취재진을 좀 보호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20여 년을 머물었던 이 삼성동 사저. 이 삼성동 사저에는 박 전 대통령의 추억도 굉장히 많이 서려 있는 그런 집이라면서요? 90년부터 머물렀고 이제 2002년도에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면서부터는 자택을 공개를 했었죠. 그때 당시 사진이 지금 거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거실 내부 모습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2002년이고 부모님의 지금 사진들이 뒤에 걸려 있고요. 네. 2004년경에는 주변에서도 한번 목격이 된 사진이 있었는데 네. 예, 저기 이제 2004년도 자택 부근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모습도 사진이 찍혔었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 걸 알려졌지 않습니까? 특히 네. 단전호흡 같은 것을 자주 하시는데 지금 단전호흡 했던 사진이 2006년경 모습입니다. 그리고 박사모 아무래도 지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생일 파티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사진으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금은 박사모와 함께 사진 저기 생일 파티하는 55회 생일 축하 파티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런 행사들이 다 지금 삼성동 사저 내부에서 주변에서 벌어졌던 이루어졌던 행사들이고 그 주변에서 있었던 그래서 삼성동 사저와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추억들의 추억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정상적으로 퇴임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파면을 당한 경우여서 혜택이 굉장히 줄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저 안에는 어떤 사람들과 지금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동행한 것은 그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전치 행정관, 네. 그 이선호 청와대 의무실장, 네. 그다음에 여성동화가 특종한 70대 여성 요리사, 네. 그다음에 여성 경호관 1명, 남성 비서 1명 이렇게 5명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원래 정상 퇴임을 했다면 네. 잘 알려진 대로 그 대통령 연금을 한 1,240만 원 정도 받았을 텐데 네. 지금은 그걸 당연히 못 받고요. 그다음에 네. 국회의원 4선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 연금도 수령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 전현직 대통령한테는 그 의원 연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반인으로서 네. 받는 160만 원의 국민연금 네. 이것이 고작입니다. 네. 지금 이선호 청와대 의무실장은 어제 첫날이니까 네. 잠시 가 있었을 거고 앞으로 계속 있는 분이 아니고요. 아하. 예, 이영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 인력 안에 지금 20여 명이 거기 가 있거든요. 네. 그 경호 인력 안에 있으니까 있을 거고 윤전초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저기에 가려면은 경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청와대에 반드시 사표를 내야 됩니다. 아직 안 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왔다 갔다 잠시 뭐 저녁에는 갈 수 있겠지만 내야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삼성동 사저에는 어젯밤에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삼성동 사저 안에 모인 친박 의원들 앞으로 어떤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그런 비슷한 류의 기사가 나왔는데 네. 지금 사실 당사자들은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어떤 식으로 부인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청원 의원이 8선이죠. 가장 최다선이고 그 밑에 중진 역할을 하는 를 살려서 지원을 하는 계획이다. 네. 이제 이런 취지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 해당 당사자들하고 일일이 통화를 해보니까 특히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안경 낀 의원이 조원진 의원인데 그렇죠. 저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역할 분담한 적 없다. 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도 없었고 네. 어떤 인간적인 그런 정 때문에 도와줄 수는 있어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거나 네. 우리가 어떤 의원들을 더 규합해서 따로 어떤 세력화에 나설 그럴 계획은 없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밝히고는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지금 굉장히 저게 주목되는 이유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저 당 지도부도 사실 지금 어제 저 윤상현 의원, 최경환 의원, 조원진 의원 등 이렇게 사저에 갔던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내심 불만의 뜻을 내비쳤을 정도로 아하. 지금 저런 친박들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 기자가 아까 얘기할 때 원래 6시 반쯤 청와대를 떠날 것이다라고 취재진에게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떠난 거는 7시 15분이었어요. 그만큼 시간이 지연됐다는 건데 뭐 어떤 인사를 했길래 그렇게 시간이 지연됐고 분위기는 어땠는지 청와대 내부에서 떠나기 직전에 좀 정리를 어제 제가 청와대 떠나기 직전의 상황들을 일부 전해 들어보니 네. 직원들이 청와대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한 500여 명 가까이 됐습니다. 아하. 그리고 실제로 외부에 있던 직원들도 청와대로 6시까지 복귀하라. 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지침을 내려서 전 직원들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는 마지막 길에 인사를 나눴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애초 청와대가 예상했던 6시 반보다 약 45분 가까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일일이 악수로 나누고 네. 뭐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분들과는 일부 사담도 나누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렸던 것으로 어제 청와대 직원들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녹지원에서 500여 명의 청와대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과정 중에 눈시울도 붉히는 일이 있었다고요? 박 전 대통령이? 네, 어제 일부 직원들과 인사를 할 때는 사실 눈시울을 붉히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네. 실제로 사저에 내려왔을 때, 사저에 복귀했을 때는 사실상 눈 화장이 거의 번졌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걸 목격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어떤 복잡한 심경이 드러난 건데 아마도 지금 저 행렬을 보시면 차가 여러 대 있는데 저 중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타는 차가 삼성동까지 쭉 가는 과정에 네. 삼성동 사저 길목에부터 거의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이 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굉장하게 환영해 줬습니다. 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아마 조금 표정이 풀리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청와대 참모진들이 모두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와대에 생긴 참모진의 공백,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이 사표가 전부 수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금은 대통령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사표를 수리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무수석, 민정수석, 경제수석 굉장히 수석의 종류가 많은데 지금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지만 아마 상징적으로 제가 추측컨대는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정무수석 같은 경우,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부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다만 꼭 필요한 어떤 경제 전략이랄지 인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청와대 수석들을 당장 교체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는 네.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2013년도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떠날 때 혼자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미와 희망이라고 주민들이 선물한 진돗개 2마리가 같이 떠났거든요. 근데 어제 복귀할 때는 그 진돗개 2마리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지금 화면에는 저 강아지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그 사이에 많이 컸죠. 그리고 네. 사실 저 커플들이 지난해에 이미 출산을 해서 5마리 새끼를 낳았어. 그래서 그렇게 꼼꼼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개 7마리는 9마리는 보이질 않았거든요. 네. 아마도 청와대에 놓고 오신 것 같은데. 아하. 왜냐면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윤의 문건파동 처음 나왔을 때 비선실세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농담으로 했던 말이 나한테 비선실세는 새로미 희망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비선실세는 두고 온 모양입니다. 한때 친박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이 개가 꼬리를 흔드느냐 아니냐를 갖고 구분하기도 한다는 그런 그 농담 섞인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었는데 그 개들이죠. 그렇습니다. 저 박 전 대통령이 키웠던 개들인데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애완동물을 청와대에서 굉장히 많이 길렀던 사례가 많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슴을 키웠습니다. 네. 청와대 내에서 사슴을 키웠는데 나중에 퇴임해서 청와대를 나갈 시점에는 제가 듣기로는 그때 사슴이 거의 한 20마리까지 번식을 했던 걸로 아하. 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사슴 20마리를 어떻게 처분하기가 힘드니까 네. 결국에 아마 동물원으로 보냈던 걸로 네.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슴이 20마리로 불었다. 개도 진돗개도 9마리로 불었는데 결국 이 9마리의 청와대 진돗개 한 동물단체가요 분양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이 동물단체와 취재 전화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예, 지금 바로 연결되는 루트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각도로 지금 전달되도록 통로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로 구청에도
박근혜 대통령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의가 있어야만 입양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좀 마음을 내셔서 정말 좋은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순위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